여기 자극이라고 써있고 여기 자극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민마리집 신경에다가 자극을 띡 줬잖아요. 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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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이 가요. 아이쿠 도착했네? 한 그게 이거예요. 자, 15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3월 모의고사 풀이잖아요. 미뤄졌지만 3월 모의도 치러졌고 벌써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해요. 본 강의를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달려봅시다. 이 3월 모의고사 풀이까지는 일단 올리고, 그리고 본 강의를 올리든 4월로 가든 2번 걸 가든 어쨌든 계속 쭉쭉 가야죠. 자, 15번. 언제나 그렇듯 문제를 잘 읽고 자료 분석을 해야죠. 문제를 봅시다. 그림 가는 민마리집 신경 A와 B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 번 주고, 자, 1회 줬대요.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지점 P1에서 P4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P1부터 P4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위 변화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예요. 늘 봐오던 그 그래프고 마이너스 80에서 과분극 형성되고 있고, 네, 특이한 점 없어요. 그리고 B의 흥분 전도 속도를 줬어요. 속도가 3cm/ms예요. 자, 이거 앞으로 계속 초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봐오던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감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평소에 보던 유형이 아니라고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는 게, 평소에 보던 건 이제 표가 있는 경우가 많죠. 표가 있고 A가 어떻고 B가 어떻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위가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빈칸이 뻥뻥 뚫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A, B 둘 다 속도를 안 주고 맞춰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Nope. 그리고 하나 더, 자극을 여기서 줬게 저기서 줬게 이러고 자극 지점을 감춰 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소에 늘 봐오던 문제들은 뭔가 미지의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단 어느 지점에서 자극했는지 자극 지점을 줬고요. 각 포인트에서의 막전위 값을 전부 다 줬고요. 그리고 A, B 둘 중에 하나의 속도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늘 보던 그런 유형은 아니어 보이긴 하는데 그것들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A, B 있고 자극 줬고, 그리고 P1, 2, 3, 4가 있는데 이름들은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상관없고, 막전위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75, 플러스 30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75는 마이너스 58 한 이쯤이라고 치자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높이가 이쯤이라면. 그리고 마이너스 75도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대신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은 이 표에서 단 한 곳들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고민 없이 바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선 더 이상 얻어낼 게 없으니까 이걸 한번 그래프에다 표시해 봅시다. 이 자리는 A의 P1이고요. 이 자리는 B의 P4예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얻어낼 게 없나 봤더니 없어요. 왜냐하면 개가 짖네요. 버스가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지금 저녁 시간인데 동네 소음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걸 찍어야 더 안 늦고 올릴 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갑니다. Anyway,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58이나 마이너스 75를 그래프에 표시하기에는 양쪽 중에서 어디가 진짠지 아직은 모른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결정하지? 내가 지금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B에 P3를 표시하려면은 B가 A보다 느린지 빠른지를 알아야 하겠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P1과 P3가 자극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또 P2와 P4가 자극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상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나란하거나 이렇게 나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 주어진 자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P1이 이 자리야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같은 거리에 있는 P3가 어디였지? 를 체크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이 3초 지점보다 더 오른쪽이면 B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A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75가 이쪽 오른쪽에 존재하지 않고 A의 P1보다 왼쪽에 존재한다면 그건 B가 A보다 느리다는 얘기예요. 흥분 전도 속도가. 이걸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속도를 알고 있는 B 말고 A의 속도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정리를 해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봤더니 나는 A의 흥분 전도 속도를 몰라.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8이 여기인지 결정을 하려면 A가 B랑 비교해 속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만약에 이쪽 자리면은 P4보다 더 멀리 가 있다는 얘기니까 A의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라면 B보다 느리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걸 알아야겠군 입니다. 자, 그러면 A의 속도를 알려면은 이걸 이용해야 할 텐데 즉 여기는 시간이 나와 있고 이걸 측정한 지점이 우리는 자극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먼지를 아니까. 근데 문제는 측정한 게 언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게 한 개 더 있었어.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필수로 필요한 것, 이 두 가지였나? 하고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보니까 두 개 신경 주어졌고 A의 속도 알고 B의 속도 알고 자극을 준 후 체크한 게 언제인지를 알면 다 아는 거죠 뭐. 그리고 나서 잠시 훑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산을 하는 게 문제에 큰 도움이 될까? 봤더니 T1이 언제이다 라는 거 묻고 있고요. 그리고 A의 흥분 전도 속도가 얼마이다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푸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푸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에 직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 없이 풀면 되겠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얘를 먼저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기존에 나와 있는 B의 속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B의 속도는 3cm/ms였는데 정확히 어디인지 그래프상의 지점을 아는 B의 지점은 P4였고요. 여기죠? 여기는 자극 후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6cm 떨어져 있죠? 여기서 이런 그림과 그래프를 매치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를 찝어드리자면은 잘 보세요. 여기 자극이라고 써있고 여기 자극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이 일어난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그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민마리집 신경에다가 자극을 띡 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점까지 영차 자극이 가요. 쭉 갑니다. 지금 가면 막전이를 측정한 그 지점에 얘가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쿠 도착했네? 한 그게 이거예요. 여긴 지금 한 그래프 안에 지점들은 여러 개를 표시해놨고 사실 더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에 표시된 지점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자극을 받아서 각기 개별적으로 흥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B의 P4 입장에서는 자극을 받아서 0차 6cm를 가는데 시간이 일단 걸렸고 그 시간은 이 그래프상에 표시가 안 되고 딱 자극이 도착한 후부터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을 때 이런 막전이 변화를 보였을 때 그때가 바로 T1이라는 거죠. 즉 T1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요 2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T1이라는 것은 여기 시간을 구한 후에 2초를 더해줘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풀어볼까요? 얘는 속도인데요. 속도 기호 V를 썼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4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이었죠? 그래야지 거기다 2를 더해서 T1을 구하니까 목이 자꾸 잠기네요. 수업을 너무 많이 했나봐. 따라서 원하는 시간 중심으로 공식을 써보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B의 경우 속도 3을 써주시고 진행한 거리 6을 써주시고 자, 얘가 자극 후 P4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러면 T1은 거기다가 2초를 더해야 한다고 했죠? 여기 이 막전위가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따라서 T1은 4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4개의 지점을 막전이 측정한 시간은 모두 동시였기 때문에 T1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4초였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의 P1 지점을 가지고 너 4초 동안 진행한 게 이거였구나. P1 지점에서 하고 A의 속도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1 지점이 자극으로부터 2cm 거리인 건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자극이 띡 도착한 후에 T1이 될 때까지 3초가 지났다는 것을 P1에서 우린 또 그래프를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 빠른 학생은 벌써 나왔겠죠? 잠깐만. T1이 4초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A의 P1에서는 3초가 지나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자극이 가는 데에는 1초가 걸렸겠네? 라고 바로 알 수 있죠. 혹시 뭐라고요? 라고 다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계산해보면은 똑같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속력이죠. A의 속력이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런데 시간은 1초 걸렸어요. 왜냐? P1에서 막전이 측정한 그 시각 T1은 자극 후 4초 경과됐을 때였는데 그래프상에서는 0차 오는 동안 걸린 시간 난 모르겠고 도착한 후 3초가 지났었어. 나는 이라고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때까지 총 걸린 시간은 4초였는데 너는 그 중에 3초를 썼구나? 그러면 이 지점에 올 때까지는 1초 걸렸겠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진행한 거리가 2cm예요. 그래서 A의 흥분전도 속도는 2cm/ms가 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하나 나왔고 하나는 진작에 구해놨었죠. 문제를 보시면 기억 T1은 4ms이다. 맞죠? A의 흥분전도 속도는 2cm/ms이다.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P2, P3를 그래프의 어느 자리에 표시하면 좋냐? 이것도 이제는 B가 A보다 빨라. 3이니까 2보다 빨라. 라는 걸 아니까 바로바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됐죠. P1과 같은 위치에 있는 P3를 볼까요? 같은 위치? B가 빨랐으니까 P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75여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같은 방식으로 P4보다 P2가 느리니까 앞에 먼저 진행이 있지 않고요. 뒤쪽일 거예요. 두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 차이를 알면 누가 빠르냐 느리냐를 알면 그래프는 금방 해결됩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니까 어머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시간으로 바꿔내지 않았고요. 여기 없는 새로운 거리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알고 있는 지점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 거예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다. 그런가 봤더니 P2 볼까요? 이 자리에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래프에서 탈분극, 재분극 일어날 때 이쪽은 탈분극, 나트륨 유입되는 때이고 재분극, 칼륨이 유출되는 때이죠. 나트륨, 오 맞다. 답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있는 5번 이 답입니다.